내리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우수입니다. 오늘 낙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심화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 변호사님, 국제적으로 동성애와 낙태 문제가 두 이슈 사이에 연결점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낙태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단체들이 이제 가족계획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특히 제3제국의 산하를 제한한다. 이런 차원에서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다양한 낙태 방법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발달해 왔는데요. 그 방법에는 사실은 태어난 자의 권리를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생명을 박탈한다는 굉장히 잔혹한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 낙태 운동 합법화 단체가 아주 공교롭게도 성의 자유를 추구하는 동성애 합법화 운동 세력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사실은 그 이슈가 좀 다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성적인 무제한의 쾌락에 수반되는 임신의 부담을 갖지 않겠다는 이 사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낙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개발도상 단계에서 2명 이상을 낳는 것을 약간 국가 정책에 반하는, 그래서 산하를 제한하는 것이 애국적이라는 굉장히 오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낙태에 대한 그 죄의식이 죄는 형법에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약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점점점 인식이 좀 발달하고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 가치관이 좀 존중되면서 낙태를 정말 합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생명 존중 사고가 일어나면서 한국 안에서도 낙태 반대 운동이 기독교계에서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생명 윤리를 고양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생명 경시와 쾌락 중시 사계관은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 낙태 합법화 운동과 동성애 합법화 운동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슈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생명보다 쾌락을 중시하는 굉장히 반성경적인 가치관이 바탕에 있다라고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 현상을 바라보시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낙태죄 폐지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낙태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산부인과 의사에서 임신 10주 미만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보도자료 성명서를 냈습니다. 왜 산부인과 의사에서 임신 10주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10주를 기준해서 낙태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임신 10주까지는 이제 그 수정란에서 자란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이렇게 흡입을 해서 낙태를 하게 돼요. 근데 10주가 넘어가게 되면 이 태아의 뼈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흡입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낙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가 커가지고 낙태를 하게 되면 여성의 건강에, 여성의 몸에 해로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될 때에 한번 착상된 자리에는 다시 착상되기 어려운, 그래서 난임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산부인과 의사에서 이제 10주를 이야기한 거는 10주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애가 커지기 때문에 아들인지 딸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를 보고 딸인 경우에는 이제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은 10주가 넘어가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과 또 낙태가 너무 이제 그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얼른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는 한 3분의 2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만 이제 허용하는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그렇게 24주, 지금 정부안처럼 뭐 24주까지 뭐 이렇게 하루만 생각하면 허용하는 이런 데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죠. 그 애가 크면 클수록 낙태하게 되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20주가 넘어가게 되면 그 만약에 이제 아이가 나오게 되면 생존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2주
뭐 24주쯤 되면 조산이 된다 하면 50% 생존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오면 50% 사는 애를 뱃속에 있다고 죽이는 것이니까 그건 아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변호사님, 낙태에 대한 죄의식 문제도 동반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낙태를 결정한 부모, 또 낙태를 시행한 의사, 이렇게 다들 지금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사실은 박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이유로 또 자유를 이유로 인간의 생명을 뺏는 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이 파장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가치관의 기초인데 인간을 다른 것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도구로 한다면 사회는 점점점 인간을 경시하고 인간을 수단화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실 인간 파괴적 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올바른 윤리의식과 생명 존중의식과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위해서도 이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낙태죄의 과도한 확대 이것은 중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낙태 관련 영화도 있다고 그러고 드릴 말씀 있으시다고 근데 저희 좀 듣고 싶었어요. 예, 제가 일단 그 낙태 관련 영화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언플랜드라는 영화인데 실제로는 12월 초에 이제 개봉을 합니다. 극장에서. 근데 그 개봉하기 전에 미리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0명만 모여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 집 가까운 데서 영화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봉되기 전에. 근데 이 언플랜드라는 영화는 뭐냐면은 이 낙태에 대한 문제점을 하는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원래 이제 요거 실화를 바탕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여성이 낙태 찬성 단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상담하러 온 사람들한테 낙태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태아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게 이제 낙태를 하도록 자꾸 이제 유도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우연히 낙태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초음파로 낙태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낙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의 몸에 이제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죽이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여성이 뭘 받는 거면 태아가 고통을 느끼는구나. 이 낙태하려고 막 하는 거를 막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성이 이제 확 깨어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거짓말했구나. 태아가 고통을 안 느낀다고 했는데 이렇게 태아가 도망을 다니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분이 감동을 받고는 이제 그다음에 낙태를 반대하는 활동을 한 그 실화를 바탕을 했는데 굉장히 이게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심장박동법, 심장이 6주가 되면 뛰는데 6주가 돼서 심장을 뛰기 시작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미국에서 11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30명만 모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면 어디서든지 그리고 비용도 한 10,000원 이하입니다.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해서 이걸 꼭 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서 요 영화가 많이 퍼지면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이 낙태에 관련된 법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레리 가족들께서는 꼭 이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급하게 교수님들 모아가지고 여성 교수님들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 100명 이상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100명을 모았는데 한 170명 가까이 해서 이미 성명서를 발표하고 했고요. 하여튼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말까지 낙태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목소리도 많이 내고 특별히 국회의원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된 여성의 권리는 태아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게 아니고 내 태에 자라고 있는 한 생명, 나의 태아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해치는 것을 권리인 것처럼 오히려 지키는 권리가 강조가 돼야 되는데 참 이런 시대에 우리 교수님 또 우리 변호사님 열심히 목소리를 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힘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